작년도 한 5, 6월 달에 넷플릭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넷플릭스 요 다음은 테슬라다. 그리고 테슬라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건 애플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테슬라가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냐. 테슬라를 과연 호랑이라고 봐야 될 거냐 아니면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냐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테슬라는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입니다. 여우였었네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러면 호랑이는 뭐냐.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그런데 말입니다. 투자를 하건 하지 않건 경제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거시경제를 모른다면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 일타 강사, 주식시장의 타자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의 거시경제 전망은 어떤지 우리는 그 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전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셨고요. 또 뭐 증권사가 많습니다. 다 리서치 센터장, 또 IM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이종우 센터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직업이 센터장이시잖아요. 그냥 타고난 센터장이시고요. 한 16년 정도 그 예. 5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임이 맞습니다. 붙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센터장님 뵌 게 2002년 3년 예. 때였으니까 20년 됐네요. 20년의 시간이 훌떡 갔습니다. 예. 이렇게 빨리 갑니다. 20년이. 글쎄 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신년의 첫 번째 초대석으로 우리 이종우 센터장님 모셨는데요. 이 화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관통하는 키워드 경기 침체. 예. 10명 중 9명의 전문가가 경기 침체. 예. 10곳 중 미국은 7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70%가 경기 침체. 경기 침체입니까? 이게 옵니까? 근데 이렇게 경기 침체를 많이 말한 적도 또 있었나요?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네. 되죠. 네.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뭐 이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를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한 경기 예. 침체가 온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그 워딩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한 2, 3% 정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가 보다. 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정도까지는 안 오고요. 예. 그러니까 그 대략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런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뭐 마이너스 2, 3% 이런 정도는 안 올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진짜 뭐 한 성장률이 한 1%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다라고 네. 하면 과연 그게 주가에다 영향을 미칠 건가? 제가 생각했을 땐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는 예.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제가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얘기하는 거하고 나오는 수치하고 예. 이걸 좀 일치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가령?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달에 7개 주요한 기관들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네. 뭐 KDI도 있었고 한국은행도 있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OECD도 있었고 네. IMF도 있었고 이랬거든요. 그거 평균치가 얼마냐 하면 1.8% 정도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2%인 나라에서 1.8% 정도 성장한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침체인가. 그거는 약간 정도 경기가 나쁘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와서 정말 올해는 전부 다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이게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안 맞고 그다음에 또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를 볼 거냐 하는 것들도 좀 안 맞고 이런 네. 형태인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크게 경기가 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한 2, 3% 마이너스 나가지고 예.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정부는 이제 작년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6%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 1.6%야 하고 외치는 순간 예. 주식 시장은 이미 그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은 이게 이제 올 한해 막 가면서 0%대가 되고 역성장 마이너스가 되고 그럴 가능성이 낮다면 예.
지금 우리가 다 올해 얘기했던 부분은 반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예, 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과민하게 많이 반응을 했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 예. 왜 이렇게 과민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느냐. 이거는 2022년도의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2021년도 11월 달에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을 연준이 네. 어느 정도로서 예상을 했냐면 4.2%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당장에 1분기서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예.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고 그거를 빠른 속도로서 수정해가는 거가 일이었던 형태였죠. 네. 틀렸으니까. 그렇죠. 네. 1분기 그랬던 3월 달에 4.3%가 3.7%로 3.5%로 낮아졌고 네. 6월 달에 보면 1.7%가 됐고 9월 달에 보면 0.2%가 네. 됐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그 성장률에 대한 전망 이것도 작년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올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전 연도에 나왔던 이 통계와 전망 수치가 다 틀려 먹으니까 예. 이번에 나온 것도 또 틀릴 거야. 예.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다. 예, 그렇죠. 굉장히 그게 지금 시장 전체를 압박하고 사람들도 압박하고 그다음에 또 경제를 이제 그 전망하는 기관이나 예. 그다음에 정책을 피는 곳이나 예. 이런 데 모두를 지금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요. 예, 올해 가지고 또 틀려서 이제 1.6인데 막 더 예.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더 그럴 막-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렇게 틀려서 예.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면 주식시장이 특별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우리나라 연간 경제 성장률로 0.5%에서 1% 사이 정도면 주식시장은 이미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0%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사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사이 네. 그 정도에 있게 되면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경기 둔화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도 0.5를 얘기한 것도 많아요. 예, 그렇죠. 0% 예. 얘기한 데도 많고. 예. 그러면 틀려도 완전 우리가 마이너스까지 틀린 정도여야 예. 무너진다는데. 예, 그렇죠. 그러면 무너지죠. 근데 마이너스면 진짜 무너지겠죠. 무너지기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정도 재료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그렇게 무너지려면? 그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아니 아까 말 성장률이 막 예, 마이너스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오려면 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어느 나라든지 예. 소비가 굉장히 많이 둔화되고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서부터 수출이나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 안 좋은 형태잖아요. 좋으니까. 그 안 좋은 게 더 심해지고 이런 형태가 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확률적으로는 오히려 그러니까 작년에 틀린 것만큼 올해 또 틀릴 가능성은 좀 낮다. 그럴 가능성은 여태까지의 많은 경험치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예. 그렇게 정도가 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작년에 우리가 왕창 틀려서 더 보수적이 됐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덜 틀릴 수도 있는. 네, 예. 자, 그러면서 한쪽인데 아주 소수설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희망회로 돌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 경기 침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안 오면 좋겠다. 내지는 이걸 완전히 뒤통수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틀렸으면 좋겠다. 짧은 경기 침체와 함께 쭉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러려면 예.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걸로 않지만 보이는데 네. 그래도 예, 그래도 그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네. 지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금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 네.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우리가 가면 이제 1분기 중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뭐 이제 끝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높아져 있는 금리를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적응해 가느냐 하는 것들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 적응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의 금리 수준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다 10년물 국채나 3년물 국채 기준으로 해서 3.5에서 4.0% 사이에 있는 이 금리는 네.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보면 거의
정상적인 형태의 금리 이런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2000년서부터 20년 동안의 평균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3.8%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3.3% 정도였어요. 그리고 1900년서부터 120년 동안의 미국 금리를 보더라도 지금 수준보다도 낮았던 것은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높았던 게 8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수준, 금리 수준이 이게 결코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봤을 때 높은 금리 수준이 아니거든요. 직전 12년이 낮은 거였네요. 예, 그렇죠. 예. 직전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그게 비정상이고 지금이 정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사람들이 이 높아진 금리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서 적응하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경제에 그래도 긍정적인 형태의 영향을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에 대한 적응. 지금 미국제 10년물은요. 예. 오히려 3.7%로 먼저 이제 꺾여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직 기준금리는 뭐 어디 얼마까지 올릴지 뭐 인하는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예, 이제 아주 해피한 시나리오로 동결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시중금리는 좀 먼저 떨어지지 않습니까? 동결만이어도. 시중금리는 먼저 떨어지기는 하는데 네. 이미 시중금리는 먼저 반응을 했죠. 작년도에 제일 높을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그게 이번에 내려와서 3.5%까지 갔다가 다시 또 3.8. 3.89 네. 여기까지 올라가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시중금리는 자기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어느 수준에서 머물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거는 3.5에서 4.0% 사이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1분기에 미국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한 두 번 더 인상을 해서 5.0%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네. 시중금리가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걔는 알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똑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정도의 그 금리 수준이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1분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수준을 보면 예. 시중금리도 이렇게 하다가 자기의 레벨을 찾겠네요. 그렇죠. 지금이 예.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레벨을 찾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격 변수들을 보면 자기 레벨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이 변수들이 많거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자기 레벨에 근접해 있는 시중금리에. 상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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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또 보면 원달러 환율도 이제는 자기 수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1,200원대 예. 지금은 1,200원대 중반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1,200원대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가는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도 4분기 뭐 하반기 들어서 급격하게 막 킹달러. 가격, 네. 그 가격 변수들이 움직였다가 지금은 점차적으로 다 자기 가격을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주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떨어졌다가 이제 보면 어느 정도 자기 가격을 찾아서 가는 네. 그런 형태가 되면서 균형점에 도달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경제는 그런 가격 변수에 의해서 생기는 아주 요란한 그 모습들 이런 아니다. 것들은 잘 나오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안정화되는 그런 지표들을 보고 경제 참여자들이 이제 좋네. 뭐 그게 네, 높든 그렇죠. 낮든 예, 예. 그 안정이라는 그 측면을 보고 가는 게 그래도 희망적인 변수라는 그렇죠. 거죠. 작년처럼 네. 난리가 나는 건 아니구나. 네. 이제는 보면 어느 정도씩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금리에 대한 적응. 또 하나의 긍정적인 것으로 중국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네. 중국 쪽은 별 관심 없어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죠. 예. 예, 그래서 왜 중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라고 따져보면요. 물론 이제 뭐 올해 중국 정부가 그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네. 또 하나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 주가가 너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2014년도에 후광통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5,000포인트 넘게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게 떨어져서 3,000포인트 내에서 왔다 갔다 한 게 벌써 6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먼저 긴축을 해버렸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그 6년 동안 네.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네네. 근데 중국 시장은 3,000포인트에서 계속 6년을 머물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제 보니까 중국 시장은 3,000포인트에서 더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바닥인데 네. 누가 아냐 여기에서 그 해가지고 뭔가 하나 큰 거 나오면 네. 5,000, 6,000 올라가는 건 굉장히 쉽다라고 네. 생각을 경기 하는 부양 거죠. 나오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 건데요. 네. 그거는 중국 시장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중국 시장이 어떤 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내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번 어떤 계기를 딱 만나잖아요. 그럼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05년도 이때 1200 정도였다가 네. 한번 올라가니까 20개월 사이에 6000포인트까지 6천 갔죠. 예, 예. 예. 그리고 거기서 한번 꺾이면 급락을 했다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옆으로 쭉 기고 이런 그 국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6년 동안 옆으로 겼으니까 이제는 뭔가 한 방만 나오면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풀리면 우리도 풀리고요. 예. 세계도 풀리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뭐 그렇게 우리가 희망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한 적응, 뭐 중국 쪽에서의 나름 나오는 뭐 희망 이 예.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첫 번째 초대석이잖아요. 그래서 예. 연간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면 관통하는 키워드는 이제 뭐 경기 침체. 근데 얼마나 나쁠지 이미 나쁜 게 시장은 선반영됐지 이런 건 이제 가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 희망적인 것은 우리 경제 참여자들이 요 정도 금리, 요 정도 물가는 난 괜찮아라는 적응력, 네. 뭐 중국 쪽에서의 호재. 예. 그러면 이제 연 단위로 흐름을 좀 주식시장으로 와서 보면 예. 그런 얘기가 지금 거의 다수설이지 않습니까? 네. 8, 9월이 가장 나쁘다 경기가. 예. 그러면 주식은 6개월 땡겨서 2, 3월이 바닥이다. 예, 뭐 예.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센터장님이 바라보는 올 한해 금융시장의 뭐 흐름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주가가 바닥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2010년대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네. 2011년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6년 동안에 걸쳐서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였잖아요. 박스피, 예, 박스피. 박스권, 코스피.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기업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100조 정도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제일 많을 때 240조 정도였거든요. 그럼 예. 60% 감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에는 됩니다. 예. 그러니까 2,0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뭐 200포인트 이런 정도는 우리나라 펀드멘탈상 봤을 때 이건 정말 참 후퇴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더 밀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이게 바닥권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러면 주가가 바닥권에 도달한 다음에 쭉 올라가냐 그것보다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박스권을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바닥은 대략 보면 한 2,150 내지 2,200포인트 이런 정도 있고 전에 갔던 2,130. 네, 그렇죠. 위로는 관악산에 가셔야 되니까 네. 한 2,500포인트 뭐 이런 정도 보여주나요? 예, 예. 그런 정도 내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건 이미 예. 작년도 하반기 정도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에 보면 2,200 한 80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2,500을 조금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떨어져서 2,150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한 2,400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이런 형태잖아요. 예. 그게 크게 보게 되면 지금 박스권 내에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연장된다라고 봐야 되고 이게 연장되는 거는 위로 올라가는 것도 발목을 잡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올해에 기업이익이 늘어나거나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경기도 심각한 침체는 아니지만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으니까 네. 위로 올라가는데 누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가 갇히면서 옆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 사이에 뭐 나스닥 주가가 떨어져서 9,000이 가고 8,000이 가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서부터는 나스닥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지거나 이러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마치 오늘처럼요. 예, 그렇죠. 예. 이제 이미 우리나라 시장도 나스닥하고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뭐 그 나스닥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꼭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지고 이러는 것 없이 그냥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 센터장께서는 뭐 대부분 얘기하는 상저하고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네. 그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나왔던 그 박스 같은 예. 모습. 예. 밑은 2,100, 뭐 위는 예. 제가 한뭐 2,500. 제가 관악산에 가야 그렇죠. 되니까 계속 움직이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박스권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계속해서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하면 네. 어제 정도에서 주식은 그러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네.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올해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러면 어제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네. 그러면 주식을 내다 팔고 뭐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거꾸로 한번 가면 2,500포인트 되면 박스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주식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되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또 조박해죠. 좋다. 네. 이제 드디어 설레죠. 이게 이제 뭐 올라간다. 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주식을 사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박스권 내에서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그런 그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업황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요. 예. 그래도 저희 또 거시 경제지만은 반도체 업황 또 워낙 크고 예. 뭐 600만 투자자 아닙니까? 삼성전자. 예. 지금 반도체 업황은 다 나쁘게 보시는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반도체 업황. 또 주가. 예. 그 반도체 업황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빠른 속도로서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에는 도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재고가 많고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중국 쪽에서 안 좋고 반도체 쪽이 안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두 개를 서로 결합하면 중국의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가 왜 안 좋냐? 2019년도에 미중 그 분쟁이 붙으면서 기술 분쟁이 났고 네. 그다음에 또 반도체로 그 돼서 중국을 반도체로서 이렇게 감싸는 누르려는. 그런 형태가 네. 됐잖아요. 네.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교역량이 2019년도에 이미 800억 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중에서 일정 부분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당장에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아직까지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은. 올해도 심지어.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주가는 그 사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감안하게 되면 어느 정도 뭐 주가가 반등을 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대시세를 오래 논하기에는 예. 예, 좀, 반도체는 예. 그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자, 전반적인 저희 경기 흐름도 알았고요. 큰 틀에서의 이제 주식시장의 흐름, 뭐 이런 반도체 업황까지 봤는데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니 그렇게 박스권이든 경기 침체든 희망은 예. 있어야지 뭐 투자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 센터님께서 바라보는 섹터라든가 이런 투자 지표가 좋아진다면 예. 희망의 노래를 한번 부른다든가 어떤 걸 지금 가장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최근에 아, 주가가 그래요? 굉장히 많이 예, 하락을 예. 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정도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게 테슬라가 많이 떨어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니까 야 이게 전기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되는 아니나 배요. 예. 이러면서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작년도 한 5, 6월 달에 넷플릭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넷플릭스 요 다음은 테슬라다. 그리고 테슬라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건 애플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테슬라가 이렇게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냐. 테슬라를 과연 호랑이라고 봐야 될 거냐 아니면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냐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테슬라는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입니다. 여우였었네요. 네, 예. 예. 그리고 그러면 호랑이는 뭐냐. 호랑이는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나 도요타 자동차나 이런 데가 호랑이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네. 지금 이제 전 세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95%는 그래도 내연 자동차 시장입니다. 네. 그거를 이미 다 점령하고 있는 그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나 도요타 입장에서는 지금 뛰어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전기차에. 그걸 뛰어들다가 보면 기존의 95%를 점령하고 있는 시장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투자해 놨던 것들이 모두 다 매몰 자산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전기차라고 하는 거를 이제 테슬라가 들어와 가지고 혼자서 막 휘젓고 다니고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근데 시간이 쭉 가면서 보면 야 과연 저런 주자들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게 작년도 한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각성했다. 예, 각성하면서 야 정말 저게 되겠어? 저 100몇십 년 동안 자동차를 만들고 해서 고객의 니드도 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망에 깔려 있고 돈도 그동안 많이 벌었던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과연 테슬라가 저게 견뎌낼 수 있겠느냐? 예. 거기에서 1등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 이게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2차 전지도 떨어졌는데 지금 떨어진 건 테슬라가 떨어진 거지 전기차 시장이 망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게 되면 여러 주자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2차 전지 쪽에서 계속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떨어지고 했으니까 뭐 크게 문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오히려 완성차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예. 자, 테슬라가 힘을 낼 가능성은요? 테슬라 힘을 낼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아, 있어요? 지금 정도에서는 주가라면? 예, 네. 저는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작년 고점에서부터 75% 떨어졌거든요. 망하는 회사가 아니면 75% 정도 떨어지면 아. 주가가 추가적으로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업황도 중요하고 예. 전망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주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지금에서 보면 주가가 그만큼 떨어졌으면 여기에서 더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서부터는 반등해서 올라가는데 네. 50% 정도 반등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높아졌어?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안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테슬라를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400달러였던 게 110달러가 됐으니 여기서 네. 50 가봐도 160달러, 네, 170달러 하니까. 그리고 2차 전지를 오히려 예. 보고 계시고요. 2676번님 궁금한 부분 센터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 잡았어요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종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